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초간단 명절나물 4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파 4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간장 4스푼, 매실액 1.5스푼, 들기름 4스푼, 다진 마늘 1.5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 양념은 도라지 볶음을 제외한 모든 나물에 들어갈 거예요. 다진 마늘은 사용할 때 바로 다져서 사용하면 훨씬 풍미가 살아나요. 참고하세요. 첫 번째로 시금치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의 밑둥을 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쪼개주세요. 만약 귀찮으면 밑둥을 다 잘라내주셔도 괜찮아요. 끓는 물에 소금 2분의 1과 시금치를 넣고 데쳐주세요. 시금치를 데칠 때는 한 번만 뒤집어준 뒤 바로 건져내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바로 찬물에 헹궈준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시금치를 무치기 좋게 탈탈 털어준 뒤 대파, 양념장 2스푼, 통깨 1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숙주 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팬에 숙주를 넣고 뚜껑을 닫은 뒤 제일 약한 불에서 5분간 쪄주세요. 숙주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고 데치는 것보다 더욱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데친 숙주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볼에 물기를 뺀 숙주, 대파, 양념장 4스푼, 통깨 1스푼을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버무려주세요. 역시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을 넣어줬어요. 세 번째로 고사리 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불린 고사리 3줌에 대파, 양념장 5스푼을 넣고 버무려 5분간 재워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사리와 물 6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약 2분에서 3분 정도 쪄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양념이 더욱 잘 배이고 식감도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역시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간이 다 맞춰졌으면 불을 끄고 통깨 1스푼을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도라지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도라지의 잔뿌리를 모두 떼어내주세요. 그 다음 머리를 떼어낸 뒤 화면처럼 껍질을 벗겨내주세요. 저렇게 벗기면 어렵지 않게 도라지의 결대로 돌돌 잘 까져요. 껍질을 깐 도라지를 화면처럼 먹기 좋은 크기로 쪼개주세요. 도라지를 2번 정도 씻어준 뒤 천일염 2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천일염이 녹을 때까지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빠른 시간 안에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할 수 있어요. 끓는 물에 소금 2분의 1과 도라지를 넣고 물이 다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데쳐주세요. 데친 도라지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물기를 뺀 도라지, 다진 마늘 1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1.5스푼, 통깨 1스푼, 대파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첫 번째로 햄 단무지 산적을 만들어 볼게요. 단무지와 햄을 길게 잘라주세요. 우엉이 함께 들어있는 김밥 재료 세트를 구입하시면 손쉽게 재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단무지와 우엉,
쪽파도 준비해주세요. 쪽파는 머리가 많이 두껍지 않은 쪽파를 준비해주세요. 꼬지에 쪽파, 재료, 쪽파 순서로 끼워주세요. 사이에 들어가는 재료의 순서는 상관없지만 처음과 끝은 꼭 쪽파를 끼워주세요. 그래야 내용물이 잘 고정돼서 빠지지 않아요. 다 끼웠으면 꼬지를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놓고 삐죽삐죽 나온 부분을 보기 좋게 잘라내주세요. 다른 재료에는 기본으로 간이 되어 있으니 쪽파에만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어묵 꼬치를 만들어 볼게요. 속이 빈 동그란 어묵을 준비해주세요. 고추의 머리 부분을 잘라낸 뒤 어묵에 끼워 넣어주세요. 끝부분이 어묵에 가득 찰 때까지 밀어준 뒤 삐져나온 부분은 칼로 잘라내주세요. 청양고추도 홍고추와 마찬가지로 끼워 넣어주세요.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풋고추나 오이고추를 사용해주세요. 다 끼워 넣은 어묵을 1.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 꼬지에 예쁘게 끼워주세요. 어묵은 애초에 간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간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 번째로 애호박 전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을 0.5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티스푼을 이용해 호박 속을 긁어내주세요. 앞에서 쓰고 남았던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햄, 게맛살, 단무지, 우엉을 다져주세요. 토란대 2줌도 앞 재료와 비슷한 두께로 다져주세요. 볼에 다진 재료, 물기를 뺀 두부 1모, 다진 돼지고기 200g, 계란 2개, 소금 3분의 1,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 간장 1, 소주 1, 밀가루 6, 후추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애호박에 속을 골고루 채워 넣어 판판하게 만들어주세요. 남은 재료는 동그랑땡을 만들 거예요. 동그랑땡 과정은 부치는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5번째로 토란대 전을 만들어 볼게요. 토란대 2줌의 물기를 최대한 짜주세요. 물기를 짠 토란대를 털어준 뒤 손가락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5개와 홍고추 2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쪽파 500원 동전만큼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토란대와 다진 재료 소금 3분의 1, 밀가루 6, 간장 2분의 1, 소주 2, 다진 마늘 3분의 2, 후추, 물 30ml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넓은 볼에 계란 18개와 소금 3분의 1, 다진 마늘 3분의 2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의 준비가 끝났으니 전을 부쳐볼게요. 어묵꼬치는 밀가루를 묻히지 않고 계란물만 묻혀준 뒤 계란물을 충분히 뺀 다음 팬에 올려주세요. 모든 과정은 약불에서 조리해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쪽의 계란물이 완전히 익으면 건져내주세요. 애호박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힌 뒤 충분히 털어주고 계란물을 입혀 팬에 올려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고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주셔야 해요. 산적도 마찬가지로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힌 뒤 팬에 올려주세요. 재료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에 계란물을 조금씩 얹어 고정시켜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계란물이 완전히 익으면 다시 뒤집은 뒤 1, 2분 정도 더 익혀 건져내주세요.
토란대 반죽은 숟가락으로 3분의 2 정도 떠서 팬에 올려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뒤집대로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토란대 전은 얇게 굳혀야 더 맛있어요.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해지면 앞뒤로 2분 정도 더 익힌 뒤 건져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그랑땡을 만들어 볼게요. 동그랑땡 반죽을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빚어주세요. 이미 재료 안에 밀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란물만 묻혀 팬에 올려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뒤집은 쪽도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애호박전과 마찬가지로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주세요. 먼저 소갈비 1.5kg를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궈 핏물을 빼주세요. 양파 2개, 사과 1개, 배 2분의 1개, 생강 1토를 큼직하게 잘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양파와 사과는 작은 사이즈, 배는 큰 사이즈를 사용했어요. 핏물을 뺀 소고기는 찬물에 한번 헹궈낸 뒤 칼집을 넣어주세요. 볼에 손질한 소갈비, 갈아놓은 양념, 시판 소갈비 양념 반컵, 진간장 3분의 1컵, 소주 반컵, 올리고당 1스푼, 흑설탕 1스푼, 카누 작은 사이즈 2개, 다진 마늘 반스푼, 후추를 넣고 버무려 냉장고에서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재워놔주세요. 무와 당근을 큼직하게 잘라 각진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굴려깎게 해주세요. 무와 당근의 양은 취향에 맞게 양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대파 2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표고버섯 4개는 예뻐 보이기 위해 칼집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알밤 1줌, 대추 1줌, 건고추 3개도 준비해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넓은 냄비에 재워둔 소갈비와 물 1리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화면처럼 가운데까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면서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밑이 늘러붙지 않게 한번 뒤적여준 뒤 중불로 줄여 국물을 반 정도 졸여주세요. 국물이 반으로 졸았으면 무, 당근, 알밤, 건고추를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 다음 대추와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약불로 줄여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았으면 표고버섯을 넣고 5분 정도만 더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매실액 3분의 2스푼, 물엿 3분의 1컵, 대파, 참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먼저 속 재료로 쓰일 강낭콩과 서리태콩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콩의 종류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총 4가지 색의 송편을 만들 거예요. 초록색과 빨간색 송편을 만들기 위해 쑥과 비트를 믹서기에 갈아 즙을 내주세요. 즙의 양은 각각 종이컵 1컵에서 1컵 반 정도 나오면 충분해요. 만약에 쑥과 비트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구하기 쉬운 시금치나 당근을 이용해서 색을 내주셔도 괜찮아요. 노란색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치작가루 1스푼에 물 1.5컵을 부어 색을 우려내주세요. 역시 치작가루도 구하기가 어렵다면 단호박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먼저 하얀색 송편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맵쌀가루 2컵과 소금 3분의 2티스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익반죽을 해주세요. 저는 맵쌀가루 2컵에 물 2컵 정도 들어가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익반죽을 할 때는 물이 뜨거우니 항상 조심해서 해주세요. 화면처럼 반죽이 손에 묻어 나오지 않으면 다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빨간색 송편을 만들기 위해 맵쌀가루 2컵,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비트물을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50초 정도 돌린 뒤 조금씩 부어가며 익반죽을 해주세요. 초록색 송편도 마찬가지로 맵쌀가루 2컵, 소금 3분의 2 티스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50초 정도 돌린 쑥물을 넣고 익반죽을 해주세요. 노란색 송편도 마찬가지로 치자물을 넣은 뒤 익반죽을 해주세요. 치자 우린 물은 체의 건더기를 한번 걸러낸 뒤 사용해주세요. 이제 반죽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불려놓은 콩에 소금 1티스푼과 설탕 2분의 1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설탕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알밤을 콩의 크기와 비슷하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콩과 마찬가지로 소금 1티스푼과 설탕 2분의 1을 넣고 섞어주세요. 역시 설탕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통깨는 너무 곱지 않게 반은 가루, 반은 통깨가 보일 만큼만 갈아주세요. 그래야 더 고소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갈아 넣은 통깨에 설탕 1과 꿀 2를 넣고 섞어주세요. 역시 설탕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저는 너무 달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정도로만 넣은 거라서 여러분은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 재료의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송편을 빚어볼게요. 반죽을 떼어내 화면처럼 그릇 모양으로 오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속에 재료를 넣고 잘 감싸주세요. 반죽 안에 공기가 빠질 수 있게 화면처럼 손으로 주물주물 해주세요. 그 다음 손바닥으로 반죽을 굴려 타원형으로 만든 뒤 예쁘게 송편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한 가지만 넣어도 되고 섞어서 넣어도 되고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왜? 어떻게 그렇게 못생기게 만들까? 진짜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겠다. 네 것이 이상해. 내 것이 진짜 정상적인 손편이야. 막 손편 봐봐. 사람 사는 거 봐봐. 시중에 파는 거 될 것 같이 생겼지, 정상적으로. 내 것이. 엄마는 진짜 시골에서 막 만드는 것처럼 막 귀찮아서 막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것처럼. 해야 돼. 손편은. 그래서 손편이야. 송편을 다 빚었으면 냄비에 면보를 깔고 솔잎을 깔아준 뒤 송편을 겹치지 않게 올려주세요. 솔잎이 없으면 생략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솔잎과 함께 쪄주면 솔잎 향도 배어 더욱 향긋하고 솔잎이 떡을 빨리 상하는 걸 방지해줘요. 참고하세요. 송편을 다 올렸으면 뚜껑을 닫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에서 20분간 쪄주세요. 찬물에 참기름 1을 넣은 뒤 송편을 한번 헹궈내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송편 겉에 끈적한 점성을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먹어도 맛있고 입으로 먹어도 맛있는 송편이 완성입니다. 구름이네 송편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